이제 미얀마 상품이라든지 태국 상품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믿을 수 있는 채널을 제공을 해서 이제 수분형자들이 아니면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이를테면은 뭐 뉴스기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행사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치민 부동산에 주목하는가?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성장하는 베트남 시장. 베트남 시장은 연간 그 경제 성장률이 7% 정도로 지금 이루어질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시장으로 구성돼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도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특징가 많이 띄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는 한국의 1980년대에 부동산 시장이 발전하기 전 그런 상황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그 상황하고 경제적인 지표가 상당히 유사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가격이 상승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치민이나 하노이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정부 쪽에서는 하노이가 수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지금 뭐 정책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호치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의 불평등 수준,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 구조가 고급 시장 위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부자들이 많은 집을 사는 구조로 그렇게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다음은 베트남,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대졸자 임금이 30만 원 정도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제조국가들이 많은 그 공장들을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또 이쪽 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내국인들, 베트남인들의 그런 성장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수요들이 많이 높아져갖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이 생기게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동 인구 수가 어마어마해요. 베트남 평균 인구가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30살이에요. 30살에서 35세. 이 정도가 지금 베트남 평균 인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뭐 20대가 지금 거의 뭐 저도 이제 컨택을 하고 업체들 미팅을 하다 보면은 90년대생, 뭐 그런 생들이 같이 뭐 매니저를 하고 디렉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이 됐을 때 뭐 재산을 다 이제 늘리고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면은 지금은 외국인들에게 오픈돼서 외국인들 위주의 시장이 고급 시장이 위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내수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국가라는 거죠. 그 젊은 인구와 경제 성장, 빠른 도시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지금 옛날에 뭐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핵가족화가 진행된다, 소가족화가 진행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베트남도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기존의 대가족 위주의 하우스 위주에서 거주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편리한 아파트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기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베트남 인구입니다. 인구. 베트남 인구는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워져요. 1억에. 그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인구를 기반으로 나라가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성장하는 국민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인구를 구성을 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리고 호치민 시장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베트남의 GDP가 2,400불, 2,500불 정도 수준인데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5,600불이에요. 지금 나라의 GDP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거고요. 하노이 같은 경우는 3,700불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지금 호치민의 GDP가 5,600불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은 한국의 80년대 부동산 붐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때 수준이고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이 한국의 80년대랑 굉장히 지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업별 GDP 기여도가 베트남에서는 이제 빈그룹이라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빈그룹이 지금 빈홈스라는 이런 부동산 그런 자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뭐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이제 빈그룹이 포커싱하는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빈패스라고 자동차를 지금 그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금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빈그룹이 갖고 있는 토지들, 이제 그런 것들이 해외에 있는 그런 디벨로퍼나 이런 쪽으로 이전이 돼갖고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FDI라고 갖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베트남에 제일 많이 투자한 국가가 한국이에요. 누적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제일 높고요. 아까 신한은행 김영희 차장님 자료에도 보시면은 미국이 금액으로는 제일 많지만 두 번째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리고 송금액도 베트남이 제일 많고 송금 건수로도 베트남이 제일 많고요. 뭐 이런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베트남에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의 뭐 해외 부동산 시장이 오픈된 이후에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뤄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혜택을,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아까 그 차트랑 지금 중복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주요 10개 중에서 미국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물론 이제 뭐 블랙마켓이라고 하죠. 뭐 환치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2015년도에 외국인들에게 오픈이 됐어요. 2015년도 7월달에 법 개정이 바뀌면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후로 이제 한 3년간 지금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도 이제 베트남을 가서 봤을 때도 제일 놀랬던 게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거기는 호치민시티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국가더라고요. 도시가 어떤 부분은 80년대 같고 어떤 부분은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부동산 시장 구조는 공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뭐 청약 같은 것도 뭐 이런 제한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개인이 뭐 여러 채의 뭐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소유를 하는 게 아니고 50년 임대를 한다라고 50년 소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샀다고 이거는 내 거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이거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50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50년이 더 추가로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까지 이렇게 소유가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구매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의 수요가 많이 올라갔을 때 내국인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소유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고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적용하기 때문에 보통 베트남 투자하신 분들도 저도 이제 현지에서 혹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한 번에 뭐 이런 비싼 거를 한 번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이제 저가 한 2억, 3억 정도로 시작을 해서 한 10억까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 식으로 이제 여러 채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급자 또한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언제까지 완공이 하면은 뭐 모델하우스가 언제 오픈하고 언제 분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가 이 수요에 따라서 물량을 좀 풀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걸 지금 많이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저희가 지금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이 1차보다 2차가 뭐 통상적으로는 한 15%, 한 20% 정도 높게 산정이 돼서 분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3차 분양은 또 거기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층 위주로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저희 솔루션을 구매한 회사의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은 한 10평 정도 돼요. 10평. 10평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국내로 따져도 굉장히 비싼 건데요. 이제 그 공간을 제가 베트남 사람들하고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좋고 이런 시설이나 패밀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베트남인들이 4명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4명이 거기서 같이 그런 패밀리티나 수영장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지금 수요가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현실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환경을 정치적인 환경이랑 뭐 사회적인 환경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정부가 마음먹고 규제를 푼 거예요. 해외 쪽에. 그래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규 분양하는 것만 외국인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30%만 외국인한테 허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 현지에서는 이 30%라는 그 숫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